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어제 비트코인은 큰 하락을 해서 27K 초반을 횡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왜 하락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5월달 이제 코인 시장이 마감이 됐는데 장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이 망했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이 하락한 걸 이용해서 큰 세력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일본 시장이 굉장히 똑똑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앞으로 코인 시장과 비트코인이 어떻게 나아가게 될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지금 보라고래가 하락을 유발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보라고래들이 모두 매도를 하면서 27K에 있던 이 매수벽이 모두 뚫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25.4K의 매수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25.4K는 지금 많이 얇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거래소들 CVD 자료를 봤을 때도 이 부분이 계속 매수벽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한다면 이 25.4K를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단도직입적으로 개인적으로는 25.4K까지는 가지 않고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그 뒤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단기 방향성 예측은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살펴보면서 이 비트코인의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표를 보시면 아까 보라고래가 매도란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굉장히 많은 이 물량이 한 번에 입금이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 지금 지표들을 봤을 때는 예전에 제가 단기 홀더 SOPR이 1 미만일 때 지금이 좋은 매수 지점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이제 상승을 한 것처럼 지금 자리는 지표적으로 봤을 때 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개인적으로는 매수하기 좋은 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5월 달을 봤을 때 많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드시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제 말은 그냥 그럴 수 있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던 원인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홍콩 항생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예전 영상에서 이제 중국과 홍콩의 지수가 비트코인 가격과 이제 상관관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중국과 항생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의 급락을 유발을 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 의원들의 인플레이션 관련 발언들이 나오면서 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시장에 형성이 되고 그게 이제 고래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고래들이 실제로 매도를 해서 가격이 하락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중국 지수를 저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좀 크게 봤을 때 리오프닝이 시작되고 나서 중국 지수들이 큰 폭의 상승을 했다가 그 뒤에 이제 경기 침체를 맞고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표들이 계속 안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표들이 안 좋아지는 게 나오면서 계속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런 상태라는 거를 저희가 인지를 해야 되고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중국의 제조업 지수나 중국의 지표들이 계속 안 좋게 나온다는 거는 세계 경제에도 경기 침체가 이제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지표로 찍어주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의 지표를 좀 봐야 되는데, 이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뭐 연준에서도 연말에 가볍게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저희가 앞으로 다가올 메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지고 선제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그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가 실제로 지표에 찍히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더불어서 이제 오일 같은 경우도 경기 침체와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거든요. 요거는 요즘에도 경기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크루드 오일이나 이런 오일들이 감산을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격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실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과 같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세계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오일 수요가 줄어든다, 이런 메커니즘이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가격이 빠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체 상품 인덱스를 봐도 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는 지표적으로도 굉장히 근처에 다가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계속 봐야 되고, 이 경기 침체 메타 같은 경우는 자산시장, 그다음에 코인 시장, 비트코인의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저희가 봐야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가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경제 관련돼 있는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뭘 해야 되냐? 지표가 안 좋고 실제로 이제 경제가 다운되고 있는 것을 보이면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경기 부양을 하려면 재정 정책을 통해서,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중국에서는 더 많은 돈을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2단계와 3단계 사이기 때문에 제가 더 유심하게 보는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돈을 푸는 움직임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영상을 통해서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채 한도 상향 이슈 같은 경우는 하원에서 일단 가결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결이 되고 나서 실제로 미국에 있는 CDS 부도수합 프리미엄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그 이슈가 생각 전으로 가진 않았지만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채 한도 상향 이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숨을 돌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연준 의원들이 많은 발언이 있었고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금리를 인상할 거다, 동결할 거다,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실제로 뭐 처음에 이제 가격을 하락을 유발했던 분이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지금 아직 못 잡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금리 인상 이 페드 와치가 거의 70%를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연준 부의장으로 오실 분께서 뭐 금리 인상은 패스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이제 금리 동결에 더 많이 이제 배팅이 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발언 하나하나에 6월 달에 금리가 인상이 될지 아닐지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해도 25bp가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25bp도 안 올리는 거에 개인적으로 배팅을 하고 싶어요. 더 못 올린다, 다른 부수적인 안 좋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더 못 올리고, 결정적으로 원유 값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에너지 부분이 추가적으로 떨어질 것 같고, 어제 이제 미국에서 졸트라는 또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그게 또 100만 건이 넘어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잡이 조금은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뷰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할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월달 코인 시장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코인 시장이 망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착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5월 달은 미국 시장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비교적으로도 이제 코인 시장이 많이 죽었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기저에 이걸 움직이고 있는 큰 세력들 단위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런 부분들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거시적으로 그다음에 뭐 음모론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인프라를 어떻게 깔고 있는지에 대해서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릴 거고요. 보시면 일단 이게 망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거래량을 봤을 때 이것도 굉장한 착각이거든요. 지금 거래량이 적어요. 적은 건 맞는데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2017년도부터 2023년도를 쭉 놓고 보면 이 거래량을 보세요. 지금 2017년도 불장만큼의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적은, 그러니까 바로 직전 대비는 적은 걸 수 있지만 이 크립토 시장 자체가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봤을 때는 착각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건 그 다음 상승을 할 때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2020년도 불장이 시작이 되기 직전에도,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살짝 튀어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석 달 정도 거래 대금이 계속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고, 이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튀어 올랐다가 지금 2달 정도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줄어들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그림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거래 대금이 줄었다라는 거는 2021년도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 거래 대금이 줄어 보인다라고 하지만, 전체 크립토 시장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많은 거래 대금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더 크게 봐야 사이클 매매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된다고 꼭 강조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주식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어요. 5월 달에. 이게 2005년도 이후에 5월 달 상승분 중에 가장 큰 상승을 했다고 해요. 거기에는 AI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죠. 엔비디아나 이런 AI 관련된 게 광풍을 불면서 저는 이게 뭐 휴대폰 이번에 스마트폰이 예전에 나왔을 때 패러다임을 바꾼 것처럼 이 AI는 개인적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챗 GPT-4를 유로 결제해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써보고 있어요. 이 AI는 엄청난 변혁의 시작점이고 그 부분을 완전히 동의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보고 있는데 그 AI 메타가 이제 미국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그러면서 2005년도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착각이냐면 지금 보면은 미국도 빅테크 주식 이후에 주식 말고는 오히려 1%밖에 상승을 못했어요. 2023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승을 해가지고 시장을 끌어올렸다라는 걸 저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많은 지표들을 통해서 이게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예, 뭐 지금 미국 주식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비트코인의 5월 달인데 5월 달 음봉으로 마감을 했죠. 왜 저희가 5월 달이 굉장히 힘들었냐면 그 전에 넉 달 동안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하고 이번 달에 처음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넉 달 동안 계속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미 잊어진 거예요. 그리고선 5월 달 한 달 동안 좀 일부 하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5월 달이 너무나 힘들었고 본인들이 느끼기에 지금 이제 코인 시장이 망했다.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요 정도 하락이거든요. 지금 요 정도 하락.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희가 우리가 어떤 자리이고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이 주변에 뭐 나스닥이나 AI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래 대금이 지금 적다고 하지만 진짜로 적은 건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망했다고 하는 거는 착각에 가깝다.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기저에 있는 세력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은 월스트리트에서 지금 크립토 업계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는 당연히 알고 계실 텐데 그게 아니라 인수합병을 통해서 진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로 떴고요. 사실 이 인수합병뿐만이 아니고 이제 EDXM이라서 거래소가 아직 나오고 있진 않지만 이거는 규제 관련된 부분 때문에 아마 정비를 하고 나올 것 같아서 아직 안 나오는 건데 그런 밑단에는 이제 월스트리트도 다 작업을 하고 있다. 지금 암호화폐 업계를 매수하려고 하고 있다. 이 매수라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코인도 그렇고 기업을 살 때도 기업이 안 좋을 때 매수를 해야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그런 시기는 아닌가. 월스트리트에서 보는 그런 시기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본이 제가 왜 굉장히 스마트하고 그 기저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제가 2024년도 5년도에 일본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기관들, 기업들이 이 NFT나 크립토의 웹3에 지금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 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유저들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일본 베이스로. 근데 결정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이미 세금 정비를 끝냈고 2023년도에는 뭘 정비하고 있냐? 스테이블 코인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정비해서 CBDC랑 다르게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발행할 수 있게끔 입법을 하고 있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죠. 지금 현재 크립토 업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고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온램프죠. 외부에서 돈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는 건 크립토 시장이 커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에서는 작은 결제법을 시행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 가능하게 하고 있고 실제 일본에 있는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일본은 한국보다 늘 빨라요. 한국은 일본이 법이 정비가 돼야 그 뒤에 이제 일본 걸 보고 한국 법을 만들기 때문에 늘 느립니다. 이렇게 새롭게 무언가 시작이 될 때. 근데 일본이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뭐 예전에 어떤 분들이 일본은 아날로그적이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못 받아들일 거다라고 한국인들만 그렇게 얘기해요, 보통.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굉장히 똑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미 이 웹3에 움직임이 시장 자체가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규제로 이제 정비를 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불장에 일본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고요. 오늘입니다. 오늘 어제였죠. 홍콩하고 아랍에미레이트 중앙은행이 만나가지고 정확하게 뭐냐면 크립토와 이 CBDC 관련돼서 규제, 협력, 그 다음에 이 규제 협력을 하는 이유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자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홍콩과 아랍에미레이트 중앙은행들이. 얘네들은
제가 아랍에미리트 중동 자금이죠. 이것도 말씀을 드렸고, 홍콩 뭐 한 5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홍콩이 들어오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거다. 근데 이런 그 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제가 바라보고 있는 축이 연합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는 게 없겠지만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는 거는 2024년도 5년도에는 이 협력이 씨앗이 돼가지고 분명히 이제 싹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거시적인 움직임은 지금 시장 자체가 이번 5월이 중요한 게 아니고 5월이 하락을 하고 일부 하락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이클 매매를 하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기저에 큰 분들이 큰 세력들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구나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저는 일본과 이 중동과 그 다음에 중국이 미국이 왜 규제를 하고 크립토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기본의 근간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라이브에서도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